자, 보자. 일단은 우리 이제 집합이라는 단원을 할 거고 내용 자체는 되게 쉽거든? 근데 문제를 푸는 건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 근데 문제가 집합 문제가 어렵다라고 접근이 되지는 않아. 집합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앞에 단원이랑 섞었을 때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앞에 단원만 잘 돼 있으면 집합은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집합이 단독적으로 나오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집합은 어렵진 않으니까 자 조금 잘 따라가 보자. 근데 집합이 되게 중요해.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집합이라는 거는. 알았지? 그러니까 집합이 없으면은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정의가 안 되거든. 그래서 집합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서. 자, 봐봐. 집중하자. 자, 용어는 좀 잡고 가자. 자, 일단은 집합이 뭐냐라는 거지. 자, 집합이 뭐냐면 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어떠한 기준을 우리가 잡을게. 됐지? 어떠한 기준을 잡았을 때 그 대상이 명확하게 잡히는 얘들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불러. 됐지? 어떠한 대상을 기준을 잡았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대상이 명확해야 돼. 그런 걸 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집합에서는. 알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가 크다라는 거는 명확하지 않지. 사람마다 느끼는 기준이 다를 거 아니야. 키가 크다라는 기준은. 그런 기준은 집합으로 잡아줄 수가 없는 거고, 그지? 근데 뭐 키가 170 이상이다. 이건 명확하겠지? 이렇게 명확한 수치화돼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집합이 되는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자, 그래서 일단은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 됐지?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걸 우린 집합이라고 불러줘.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3보다 자, 3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내가 한번 기준을 줘볼게. 그러면 저건 일단 집합이 될 수 있니? 네. 될 수 있지. 네? 네. 3보다 작은 자연수. 그치? 모든 사람이 다 1과 2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명확하게 잡히기 때문에 일단 집합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집합을 구성하는 요소가 1과 2가 있다라는 건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집합을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1과 2 이렇게 잡은 상황에서 얘네들을 중괄호 쳐서 이렇게 표기를 해. 일단 표기법은. 알았지? 자, 요렇게 표기를 해줄게. 그랬을 때 요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1이라는 얘가 있을 거고 2라는 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 집합의 원소라고 불러줘. 됐지? 이런 얘들을 집합의 원소라고 불러준다. 됐지? 그리고 집합은 주로 기호로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요 원소들은 알파벳 소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겠다. 됐지? 자, 그러면 요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요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A라는 집합을 한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10보다 작은 자연수. 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됐지? 자, 그럼 한번 이런 문장을 한번 생각해보자. 3은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네. 집합 A에 3이 들어가지? 혹은 11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네.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매번 쓰는 건 귀찮으니까 우리가 기호를 만들잖아, 보통은. 자, 기호를 어떻게 적냐면, 자, 3은 집합 A의 원소이다라는 거를 3을 왼쪽에 적어주고, 알았지? A를 오른쪽에 적어주고. 됐지? 자, 그리고 요렇게 표기해줄게. 됐니? 자, 그러면 11은 A의 원소가 아니다지. 근데 아니다라는 기호를 새로 도입할 필요는 없지, 우리가. 이게 같다면은 이거는 같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게 원소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약간 이런 의미는 들 수 있어. 그러면 자, x가 2다라는 기호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 2는 x다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지. 위치 바꿔도 되잖아. 그러면 얘를 위치를 바꿔서 a를 여기에 적고 3을 이렇게 적고 싶다는 안 돼. 알았지? 요건 안 돼. 무조건 이렇게 적는다. 원소를 무조건 왼쪽에 적어줄게. 알았지? 그리고 집합을 무조건 오른쪽에 적을 거야. 문제 없니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이걸 이렇게 뭐 거꾸로 정리는 없을 거고. 됐어? 여기까지 다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요거까지 내용을 통해서 한번 문제 좀 해결을 해보자. 자, 1번 볼게.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보자. 자, 1번 봐. 키가 작다. 명확하니? 명확하지 않지? 집합 안 되겠네. 자, 2번 보자. 예쁘다도 명확하지 않지? 안 되겠네. 3번 혈액형이 B형이다는 명확하지? 3번 집합 맞고. 자, 키가 170에 가깝다. 아니. 안 되지. 170에 가깝다는 안 되지. 자, 5번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자, 6번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건 집합 될까 안 될까? 돼요. 안 되죠. 그런데 1보다 작은 자연수가 0. 6번.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0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6번은 되는 거야, 일단. 일단 되는 거야. 뒤에 가서 얘기할게. 근데 일단 된다고만 생각하자. 왜 되는 거냐면, 자, 쟤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 아니요. 없어요. 없잖아.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집합이 되는 거야, 알았지? 이해되지? 무슨 소린지? 자, 5번 되는 거다. 자, 2번 볼게, 2번. 자, 2번 한번 봐보자. 자, A를 뭐라고 적어주제? 1의 양의 배수라고 적어주제. 자, 그러면 봐봐. A라는 집합은 어떻게 구성이 되니? 4, 8, 12, 16, 20 뭐 이렇게 가는 얘겠지? 됐지? 자, B라는 집합은 뭐래? 8의 양의 약수 누구랑 누구야? 1, 2, 4, 8 이렇게 생긴 얘겠지? 자, 그러면 1번 봐봐. 1은 A의 뭐라는 소리야? 원소이다라는 소리지? 1A의 원소가 되니? 안 되지? 자, 2번 뭐야? 2는 B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소리지? 네. 맞아, 틀려? 틀리지? 자, 5는 B의 원소이다, 맞니, 틀리니? 틀려요. 틀리지? 자,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 맞니, 틀리니? 맞아요. 얘 맞지? 자, 8은 B의 원소가 아니다, 맞니, 틀리니? 틀려요. 틀리지? 그래서 답은 4번. 멋지다. 됐니? 네. 자, 보자. 집합을 이제 표현해 볼 거야. 자, 한번 A라는 집합을 이렇게 생각해 볼까? 자, A라는 집합은 6의 약수이다. 네. 자, 그럼 봐봐. 6의 약수이다라고 잡아주면 저거의 약수가 1, 2, 3, 6이라는 건 알 수 있지. 네. 맞지? 자, 6의 약수이다라는 집합의 원소는 1, 2, 3, 6으로 구성이 된다. 맞지? 자,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A라는 집합은 1과 2와 3과 6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원소를 쭉 적어주고 중괄호를 쳐주면 된다. 요거까진 됐니? 네. 자, A라는 집합을 우리가 6의 약수라고 잡아보면 6의 약수를 구성하는 원소는 1, 2, 3, 6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1, 2, 3, 6 이렇게 원소를 적어주고 중괄호 쳐주라고. 삼지창은요? 그 두 개잖아요. 그럼 표시할 수도 왜? 그거는 뭐 1은 A의 원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A라는 집합 자체를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살짝 확인용. 됐어? 네. 됐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자,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를 그냥 쭉 적어준 거지, 다. 됐지? A라는 집합의 원소를 쭉 적어준 거니까 이런 방식을 원소 나열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게. 알았지? 이런 방식을 원소 나열법. 자, 그러면 우리 B라는 집합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 2의 배수라고 설정을 해보자. 됐지? 그러면 얘는 원소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 2의 배수를 몇 개 적어줄 거야, 일단. 그러면 뭐 2가 있을 거고 4가 있을 거고 6이 있을 거고 8이 있겠지. 그리고 끊임없이 가야 되지.
그래서 끊임없이 가야 되니까 그냥 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상관없어. 그러면 저러한 규칙성을 가지면서 계속 더 나간다는 소리인 거야. 그럼 여기까지도 문제 없니?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C라는 집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실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일단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실수는 무수히 많은 거지. 그렇지? 뭐 마이너스 0.9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0.99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0.999도 있을 거고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적는다고 한번 생각해봐. 좀 애매하지? 그치? 원소를 어떻게 규칙성 있게 표현하기가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주지는 않거든? 됐지? 자,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두 번째 방법이야. 자, 봐봐.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야. 알았지? 이 집합에 들어가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설명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x바 이렇게 적어줄게. x바. 자, x바까지 보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보면 어떤 의미냐면, 자, x라는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라는 소리야. 됐지? 다시 x라는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이제 뭘 적어주면 돼? x에 대한 조건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x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으면서 실수인 얘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됐지? 그러면 x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이야 라는 소리야. 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제시법이라고 불러줘. 됐지? 말 그대로 조건을 우리가 적어주자는 소리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y는 2x 위의 순서쌍 들을 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얘도 일단은 원소 나열법으로는 표시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그치? 뭐 1,2, 2,4, 3,6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되지. 꼭 그런 애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0.5,1 이런 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조건제시법으로 보통 적어주는데, 자, 봐봐. 얘는 실수잖아. 어쨌든 들어가는 얘가. 실수는 x 요렇게 생긴 얘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잖아. 근데 순서쌍이니까 몇 컴마 몇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x, y를 모아 놓은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얘를 만족시켜야 되냐면 y는 2x라는 얘를 만족시키면서 x는 실수가 들어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됐지? y는 2x 위에 있는 순서쌍들을 전부 다 표현해 줄 수 있겠지.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이용할 수 있다. 됐어? 자, 그런데 다시 봐봐. 집합을 내가 여러 개를 살펴보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야. 동시에, 그지? 동시에 여러 개를 살펴볼 수도 있어. 뭐 A는 6의 약수라고 잡고 2는 B를 10보다 작은 8보다 작은 8보다 작은 2의 배수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딱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지. B는 2, 4, 6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저렇게 두 개를 우리가 동시에 분석하고 싶을 때는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되게 쉬워지거든? 알았지? 자, 그래서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라는 집합을 요렇게 잡을 거고 B라는 집합을 요렇게 잡을 거야. 됐지? A에 들어가는 건 누구지? 1, 2, 3, 6이지. 그치? 근데 얘랑 두 개가 겹치는 게 누구야? 지금 2랑 6이 겹치지. 그러니까 겹치는 곳에 2랑 6을 이렇게 적어주고 됐지? 그러면은 2, 6 적었으니까 1, 3 적어야 되지. 여기에 1, 3 이렇게 적어주고 B는 2, 6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엔 4만 적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도 표시할 수 있거든? 됐지? 그러면은 A, B가 겹치는 게 2랑 6일 거고 뭐 이런 걸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벤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줘. 됐지?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표현법이 3가지 정도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됐니? 문제 없어?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우리가 3번 한번 집합을 표현 좀 해보자. 자, 봐봐.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바꾸고 원소나열법은 다시 조건제시법으로 바꿔줄게. 자,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살펴보자. 1, 2, 5, 10이라는 얘들 봐보자. 자, 얘네들은 어떤 얘들이니? 결론은 10의 약수. 약수인 얘들이지? 맞지? 자, 그러니까 얘를 바꿔주면 이렇게 적어주자. x 바 일단 표현해주고 x는 10의 약수 이렇게 적어주면은 두 개는 똑같은 집합이 되겠지. 문제 없니? 자, 두 번째 거 가보자. 2번 3, 6, 9, 12 땡땡땡. 자, 조건제시법으로 바꿔보자. 얘네들은 다 뭐야? 3의 배수. 그치? 그러면 x바 x는 3의 배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혹은 x바. 자, 요런 건 조금 익숙해지지, 알았지? 우리가 3의 배수라는 건 어떤 자연수의 3을 곱한 애들이니? 맞지? 그러니까 요렇게 적어도 돼. x는 3n, n은 자연수.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됐지? 그러면 n이 자연수니까 n의 자연수 1을 넣으면 x가 3이 나오지. 그래서 3이 원소야. n이 자연수니까 2 넣지. 그러면 3 곱하기 2는 6이지. 아, 뭐 6이 원소야. 이런 의미인 거야. 알았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우리는 조금 익숙해질게. 자, 3번 보자. 3번 적기 귀찮으니까 안 적을게. 자,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들을 적어주자는 소리거든. 네. 그러면 누구 적으면 돼? 2부터 몇 가지? 12까지. 맞지? 아, 그러니까 여기는 2,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될 거고. 자, 4번 봐볼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는 누구부터 시작이니? 3.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4. 4가 아니고 3을 1부터 시작인 거야, 얘들아. 1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인 거야? 1. 1인 거야.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다. 됐어? 자, 그러면 처음은 1로 시작하고, 그리고 3으로 나눴을 때니까 이제 3씩 커지면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4 들어가고 10 들어가고 13 들어가고 몇 개인지는 셀 수 없지. 무수히 많으니까 옆쪽에다 점점점 찍어주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다 따라오겠지? 어디? 됐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자. 넘어가 되지? 자, 그러면 4번 가볼게. 자, 집합 A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집합 B랑 집합 C를 구하자라고 돼 있어. 자, 볼게. A라는 집합은 지금 0, 1, 2로 구성이 돼 있는 집합인데 B라는 집합을 이렇게 표현해 놨대. 자, 이 집합을 분석해봐. 무슨 소리니? 자, 집중해. 얘를 뭐로 갖는다?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됐지? 근데 저 x랑 y라는 얘는 어디서 와야 되냐면 x는 누구의 원소이고 a의 원소이고 y는 다시 a의 원소이다 라는 소리야. 됐지? 한마디로 여기서 원소 2개 가지고 와서 2개를 뭐 하자는 소리야? 더하자는 소리야. 그게 누구의 원소가 된다? b의 원소가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b는 일단 하나하나 구해보자. x가 0이고 y가 0일 수 있지. 똑같은 거 가져와도 돼. 알았지? x가 0, y가 0이면 0 더하기 0이 되면서 1이 나올 수 있겠지. 0이 나올 수 있겠지. x가 0이고 y가 1이면 1 만들 수 있지. x가 0이고 y가 2면 2까지 만들 수 있지. 됐니? 3 만들 수 있니? 3? 네. 되지? 1 더하기 2 하면 되니까 4 만들 수 있니? 네. 되지? 2 더하기 2 하면 되니까 같은 거 2개 가져와도 된다 그랬어? 됐지? 5부터 불가능하지? 네. 그렇지? 그래서 B는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온다. 따라오고 있니? 자, 그러면 C라는 집합을 생각해보자. C라는 집합은 요렇게 생긴 얘래. 무슨 의미가 돼? 0, 1, 2 중에 하나 가지고 오고, 그치? 0, 1, 2 중에 하나 가지고 와서 2개를 뭐 하란 소리야? 곱하란 소리지. 됐지? 자, 그러면 C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일단 0 만들 수 있겠네?
그치? 0에 0, 1, 2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1에 0, 1, 2 뽑을 수 있겠지? 그러면 1 곱하기 1이 되면서 1 만들 수 있고 1 곱하기 2가 되면서 2 만들 수 있겠지? 약간 경우의 수 하는 것처럼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2에서 다시 0, 1, 2 가져올 수 있지? 2 곱하기 0, 0이니까 적을 필요 없고 2 곱하기 1은 2니까 적을 필요 없고 2 곱하기 2인 누구 더 적어주면 된다? 4까지 적어주면 된다. 됐지? 요게 C라는 집합이 되겠다. 넘어가 되니? 자, 연습해보자. 시작. 자, 99번 봐봐. 자, 집합 A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된대. 자, 요렇게 구성이 된대. 그지? 그리고 PQ가 뭐라 그랬냐면 자연수. 자연수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 소리지. 여기에 자연수를 넣고 여기에 자연수를 넣으라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해준 결과값이 x가 나오는 건데 그 x를 누구로 가지고 있다? 원소로 가지고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10 같은 경우를 조금 생각해보면 얘는 2 곱하기 5가 되는 거잖아. 그치? 10은 소인수분해를 해주면 그러면은 P에 1이 들어가고 Q에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1 넣고 여기에 1 넣으면은 10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고 그거는 누가 된다? A의 원소가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6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 소인수분해를 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나? 됐니?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는 거거든? 맞지? PQ를 어떻게 건드리던 간에 이 형태를 만들어줄 순 없지. 3 때문에. 그래서 2번은 원소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소인수분해 해보면 돼. 소인수분해 해보면 돼. 소인수분해 해봐서 여기 두 군데 자연수를 넣었을 때 만들 수 있는 숫자면 원소가 되는 거고 만들 수가 없으면 원소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끝인 거야. 자, 봐봐. 우리 다시 한번 집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자, 봐봐. 자, A라는 집합을 우리가 8의 약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은 1, 2, 4, 8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니? 네. 얘는 원소가 몇 개야? 4개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혹은 A라는 걸 1보다 B라는 걸 1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생각해 보자. 얘는 원소가 몇 개야? 없다. 없지. 0개지, 0개. 얘는 원소가 없잖아. 0개.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얘는 4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0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원소가 몇 개인지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얘들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줄게. 원소가 유한개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원소가 무한개 있는 얘도 있을 수 있냐? 당연히 있을 수 있지, 그지? 뭐 2의 배수라는 집합을 잡던지 3의 배수라는 집합을 잡던지 됐어? 뭐 0과 1 사이의 실수라고 잡던지 따라오고 있니? 네. 됐지? 자, 원소가 무한개인 집합을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불러줄게. 됐어? 자, 그런데 유한집합 중에서 이런 거 원소가 없는 얘 있죠? 없는 얘. 없는 얘가 조금 특이하잖아. 그래서 이 없는 얘는 특별하게 이름을 좀 적어줄게.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런 얘를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불러줄 거야, 앞으로. 됐어? 그리고 기호를 어떻게 적냐면 동그라미에 짝대기를 그어가지고 표현한다. 자, 이게 공집합이라는 의미고 원소가 없다라는 소리야. 됐어? 자, 그러면 요것만 좀 주의하자. 봐봐. 그러면 얘는 공집합이니? 아니요. 아니지. 원소가 한 개인 집합이니까 이건 공집합이 아니야. 이건 공집합이니? 네. 네. 자, 이것도 공집합이 아니야.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야. 네? 그럴 수도 있어.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생각할 수 있다고, 알았지? 네.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 되는 거야. 네. 됐어? 이렇게 표현해야지 공집합인 거야. 집합 안에 아무것도 안 적어야. 이해되지? 근데 물론 이론 기호를 쓰진 않지만 얘를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됐지? 그냥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생긴 게 공집합이라고 보는 거다. 됐어? 자, 그리고 두 번째 봐봐. 얘는 원소가 몇 개야? 네. 4개지.
그러면은 얘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걸 기호로는 어떻게 적냐면 n하고 옆에다가 집합기호 이렇게 적어줄 거야. 됐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적으라는 소리야. 됐어? 그러면 이건 몇 개라고 얘기하면 돼? 4라고 얘기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렇게 표기돼 있으면 이건 몇이라고 적어야 될까? 1. 아, 0. 0. 0.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잖아.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니까? 0개니까. 없으니까. 얘는 0. 됐어? 자, 봐봐. 그러면 이건 몇이야? 하나. 네? 이건 1개. 이렇게 생긴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 1개지.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있으니까 요건 1. 됐어? 그러면 요거는 잠시만요. 네? 네. 자, 이건 3. 자, 얘들아, 이거 했어요. 자. 집합은 그냥 0으로 따져야 돼. 아니 쌤, 저 아니야. 안에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봐봐. 집합 안에 집합이 있을 수 있어. 그럼 그거 어떻게 봐요? 그래서 항상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컴마에서 끊는다고 생각해. 알았지? 컴마에서 끊으면 요렇게 생긴 원소가 1개 있는 거야. 됐지? 그리고 이 컴마랑 이 컴마 사이에 있는 얘가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3이라는 원소가 1개 있는 거야. 이렇게 원소가 3개가 있는 거야, 얘는. 가로 기준으로 본 거예요? 저 안에도 어. 컴마가 하나 있잖아요. 아니지, 이거는 집합 기호로 묶여 있으니까 이미 얘는 묶여 다녀야 되는 얘야. 괄호가 쳐져 있는 것처럼. 됐어? 묶여 있는 얘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1개, 2개, 3개가 되는 거다. 네. 요거 헷갈리지만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요거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어. 알았지? 자, 헷갈리지 말고 차근차근히 풀어준다. 자, 그러면 5번 볼게. 자, 무한 집합인 걸 찾아보자. 자,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거 찾아보자. 됐지? 자, 봐봐. 요 집합 봐봐. 요 집합. 자, x를 원소로 갖는 애래. 그지? 네. 근데 x는 어떻게? 3 곱하기 n으로 표시해 주제? 3, 6. 근데 n에 누굴 넣어주제? 1, 2, 3, 4까지만 넣어주제. 그러면 1 넣음으로써 3, 2 넣으면서 6, 3 넣으면서 9, 4 넣으면서 10이 나오겠지. 원소가 몇 개인? 4개. 4개인 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유한이 되겠네. 됐니? 자, 2번 본다. 자,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없다. 없지. 10. 유한이지. 공집합이지 얘는. 그지?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 1과 2 사이에 있는 기하 분수. 근데 공집합도 유한 그걸요? 공집합도 유한이야? 공집합 0개. 자, 봐봐. 1과 2 사이의 기하 분수 몇 개니? 하나. 여러 개. 여러 개. 기하 분수가 뭐예요? 위아래 나눌 수 없는 분수. 됐어? 뭐 3분의 4, 3분의 5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4분의 5, 4분의 6, 4분의 7도 있을 거고. 됐지? 엄청 많지? 자, 얘가 무한이다. 자, 그 다음 세 자리 자연수. 많다. 아, 많. 세 자리 자연수. 999까지. 아. 오호. 세 자리 자연수 몇 개야, 얘들아? 100부터 999까지. 그래, 그러니까 몇 개야? 899개. 900개. 자, 세 자리 자연수 900개. 야, 외우다. 봐봐, 얘들아. 100부터 999까지잖아. 됐지? 네.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어떻게 세냐면 얘에서 얘를 먼저 빼지. 네. 그럼 899 나오지. 네. 거기서 1을 더해줘야 돼. 한 개 더 있어야 된다. 왜요? 자, 숫자를 줄여보면 쉽게 판단돼. 자, 1부터 x가 2까지라고 해봐. 여기서 이거 빼면 몇 나와? 1.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 몇 개야? 2개. 2개잖아. 한 개 더 해줘야 돼. 알았지? 됐어. 자, 그 다음 보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유리수를 찾아보자. 이 부등식은 1과 2 사이에 있다라는 소리지? 네. 1과 2 사이에 있는 유리수는 되게 많겠지? 네. 됐지? 중학교 때 배웠지?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그지? 조밀성에 대해서 배웠었어.
자, 그러면 6번 보자. 자, 봐봐. 요거 헷갈린다. 집중하자. 자, 요걸 물어봤어. 됐지? 자, 요거의 의미는 뭐야? 의미는 자, 요렇게 생긴 집합이 원소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원소는 몇 개야? 한 개지. 0이라는 원소 한 개를 갖고 있는 얘지. 그러니까 요것은 1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문제 없니? 자, 2번 봐봐. 자, 얘 봐볼게. 얘. 됐지? 자, 요 집합은 공집합이라는 얘와 3이라는 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얘지. 두 개가 되는 거야. 얘는 2라고 적어주자. 됐지? 자, 세 번째. 자, 요걸 구해보지. 자, 이것도 의미가 뭐니? 원소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지. 몇 개야? 한 개. 예. 아, 세 개. 얘는 3개. 빼기. 얘는 두 개. 2개. 그러니까 답은 한 개. 1. 요렇게 되는 거지. 네. 자, 4번 봐봐. 자,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지? 얘는 몇이고 1, 얘도 1인 거지. 두 개는 같아야 되지. 예. 따라오고 있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요걸 구해보자. 자, 봐봐. 얘 원소 몇 개? 한 개. 한 개. 얘는 원소 몇 개? 빵 개. 빵 개. 얘는 원소 몇 개? 한 개. 한 개. 얘는 원소 두 개. 두 개. 됐어? 그래서 총 4개. 엥? 저건 왜 연계고 저건 왜 한 개예요? 아니. 다르잖아. 두 개 다 공통. 앞에 건 이거고 한 개, 다음 건 이거잖아. 다른 거야, 다른 거. 됐지? 문제 없지? 자, 300번, 301번 풀어볼게.